유난히 피곤한 퇴근길, 분명 누군가와 즐겁게 대화하고 나온 것 같은데 마음은 텅 빈 것처럼 허전합니다. 상대방의 화려한 성공담과 끝없는 자기 자랑을 들어주느라 정작 내 마음이 쉴 곳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죠. 대화의 80% 이상이 오직 상대방의 이야기로만 채워질 때 우리의 뇌는 이를 단순한 피로 이상의 고통으로 인식합니다. 마치 내 소중한 감정의 공간에 허락도 없이 누군가의 얼룩진 쓰레기가 가득 쌓여버린 것 같은 기분입니다. 내 얘기는 궁금하지 않은 걸까? 라는 서운함이 밀려오지만 착한 당신은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일방적인 대화에 에너지를 뺏기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정당한 신호입니다. 오늘 마음 세탁소에서는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그들의 초라한 심리를 내과학으로 투명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이제 무거운 관계의 얼룩을 지우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뽀송뽀송한 마음의 휴식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들은 대화의 흐름을 마치 일방통행로처럼 사용합니다.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어느새 화제는 그들에게로 가 있죠. 나 이번에 이거 샀어. 우리 상사가 나만 찾잖아. 끊이지 않는 무용담은 듣는 이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분명 소통을 위해 만났지만 당신의 역할은 그들의 화려한 무대를 빛내주는 관객이나 박수기계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어렵게 꺼낸 고민조차 그건 양반이지 나는 말이야 라며 더 큰 불행이나 성공으로 덮어버리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방의 눈동자가 흔들리거나 지루해하는 기색을 전혀 읽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당신의 에너지는 바닥을 드러내고 결국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왜 이들은 이토록 타인의 반응에 무감각한 채 오직 자신의 목소리에만 도취되어 있는 걸까요? 이제 그들의 뇌 속에서 어떤 보상 체계가 오작동하고 있는지 그 초라한 진실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뇌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와 같은 쾌락을 느낍니다. 뇌의 여상 핵과 복즉 피계 영역에서 즐거움의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출되며 강력한 보상 체계가 작동하는 것이죠. 대화의 80%를 자랑으로 채우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도 모르게 이 도파민 중독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지루해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에겐 지금 이 순간의 자기 노출이 마약처럼 달콤하기 때문이죠. 흥미로운 점은 돈을 준다고 해도 타인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쪽을 선택하는 뇌의 본능입니다. 결국 그들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통로를 통해 자신의 뇌에 쾌락이라는 연료를 주입하는 중입니다. 이들에게 당신은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도파민 분출을 도와주는 일종의 리액션 도구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도파민 파티 뒤에는 채워지지 않는 지독한 심리적 허기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뇌과학적 쾌락 뒤에 숨겨진 심리학적 진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지독한 불안과 낮은 자존감입니다. 스스로를 충분히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이라는 약을 복용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들의 자랑은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선언이 아니라 제발 나를 대단하게 봐줘 라는 간절한 애원입니다. 당신의 끄덕임과 감탄사가 없다면 그들의 존재감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순식간에 오그라들고 말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애적 상처를 가리기 위한 방어기제, 즉 과대 자기의 표출이라고 설명합니다. 대화 속에서 당신의 안부를 묻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상처를 돌보느라 타인의 감정까지 살필 여유가 없어서입니다. 결국 대화의 80%를 채우는 자랑꾼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가장 초라한 영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이 불안의 정체를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누군가의 일방적인 자랑을 1시간 동안 듣고 나면 마치 육체 노동을 한 것처럼 온몸이 뻐근해지곤 합니다. 이는 뇌의 전측 대상회가 타인에게 무시당하는 상황을 신체적인 가래, 배인 고통과 동일하게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대화에서 소외되는 순간 당신의 뇌는 사회적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비상경보 스위치를 올리게 됩니다. 상대가 내 존재를 지우고 자기 이야기만 이어갈 때 우리는 정서적 유기가 주는 날카로운 통증을 경험합니다. 응 그래? 같은 기계적인 리액션을 반복할수록 당신의 뇌 에너지는 급격히 고갈되어 방전 상태에 이릅니다. 뇌는 이제 대화를 소통이 아닌 회피해야 할 공격으로 인식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내뿜기 시작하죠. 결국 집에 돌아와 느끼는 그 지독한 공허함은 소중한 자존감을 난도질당한 뒤에 오는 일종의 후유증입니다. 이제 이 통증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뇌가 더 이상 상처 입지 않도록 우리는 방어막을 쳐야 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대화 가로채기입니다. 당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도 그런 적 있어 라며 마이크를 뺏어오는 유형이죠. 두 번째는 비교 우위형입니다. 당신의 기쁜 소식에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말이야 라며 찬물을 끼얹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 도둑 유형입니다. 당신의 슬픔조차 자신의 과거 경험을 털어놓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버리고 맙니다. 이들은 대화에 공을 주고받는 패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골대를 향해 혼자 달리는 단독 드리블만 즐길 뿐이죠. 심지어 당신이 침묵으로 무언의 거절 의사를 표현해도 이들은 그 정적마저 자신의 자랑으로 채워버리는 괴력을 발휘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당신은 대화 상대가 아니라 그저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한 배경 소품이 된 기분을 느낍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패턴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들이 던진 자랑에 공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우아하게 대화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공개합니다. 이제 무분별한 자랑의 폭격에서 당신의 마음을 보호할 방어막을 칠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리액션 다이어트입니다. 상대의 자랑에 대단하다. 진짜? 이 같은 과한 반응을 멈추고 그렇군요. 그랬겠네요로 온도를 낮추세요. 당신의 열광적인 반응이 끊기는 순간 상대의 뇌는 더 이상 도파민을 얻지 못해 스스로 대화의 수위를 조절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화제 전환의 기술입니다. 상대의 자랑이 길어질 때 그건 그렇고 이건 어떻게 됐어요? 라며 주도권을 가져오세요. 만약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면 오늘 제가 좀 피곤해서 긴 대화는 어렵겠네요 라고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선을 그으세요. 심리적 거리 두기는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중한 에너지가 바닥나지 않게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경청과 공감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합니다. 선을 긋는 순간 느껴지는 미안함은 잠시 접어두세요. 그 선이 당신과 상대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지속시켜 줄 테니까요. 그동안 상대의 쏟아지는 말들을 묵묵히 받아내느라 얼마나 고단하셨나요? 당신의 침묵은 배려였지 무능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받아줘서 그런가? 라는 자책은 이제 그만두세요. 당신은 그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자존감을 채워주기 위해 당신의 마음을 헐값에 내어줄 의무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말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누군가의 오물을 받는 곳이 아니라 꽃이 피는 정원입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당신의 정원을 밟으려 한다면 잠시 문을 닫고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마음의 얼룩임을 이제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사람들을 돌보는 대신 지치고 외로웠을 당신의 내면을 먼저 안아주세요. 당신이 먼저 행복하고 단단해질 때 비로소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관계의 싹이 터오를 것입니다.